60세 이후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예전엔 가뿐히 계단을 올랐는데 요즘은 2칸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60세 이후에도 꾸준히 운동하고 적절히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은 40대 못지않은 근육을 유지합니다. 문제는 단백질 흡수력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근육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흡수하지 못합니다. 위산 분비가 줄고 효소 활동이 느려지며 근육세포 안의 단백질 합성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고기 많이 먹었는데 왜 근육이 안 생기죠?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두부와 미역국은 단백질 흡수율을 끌어올리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의사들도 처음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가볍고 흡수가 빠르며 미역 속 마그네슘은 단백질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이죠. 즉,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의 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최근 일본 게요대 연구팀은 70세 이상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아침 두부, 미역국 한 그릇을 섭취했고 다른 그룹은 일반 밥과 반찬을 유지했습니다. 8주 후 첫 번째 그룹은 허벅지 근육량이 평균 6.8% 증가했고 보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은 비슷했지만 흡수율이 달랐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옛날 어르신들은 아침마다 꼭 미역국을 드셨습니다. 그 이유를 단순히 소화가 잘 되니까로 여겼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숨은 근육의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요오드,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한 미역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시키는 효소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바쁜 아침 빵 한 조각으로 때우고 커피 한 잔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근육의 재생회로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근육 합성 신호 경로 mTOR pathway가 비활성화된 상태죠.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이 근육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두부의 단백질이 논형이 근육 회복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미역이 단백질보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3가지 단백질 함정까지 모두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아니면 제주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역별 건강 습관을 나중에 비교해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두부 한 모와 미역국 한 그릇입니다. 두부는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몸이 약해진 노년기에 가장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를 살 안 찌는 음식으로만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두부는 고기보다 단백질 흡수율이 높고 간과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어떻게 소화되고 흡수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됩니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죠.
특히 노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류신, 르친의 이 풍부해 근육 합성을 촉진합니다. 류신은 근육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땐 조금만 먹어도 켜지지만 60세 이후에는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부는 이 스위치를 부드럽게 무리 없이 켜주는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속도입니다. 고기 단백질은 분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위와 췌장의 효소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소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반면 두부 단백질은 미리 분해된 형태로 존재해 흡수가 빠릅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에게 두부 단백질을 섭취시켰을 때 2시간 이내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고기보다 38%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노화된 몸에 가장 적합한 단백질 형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단백질을 많은 노인들이 간과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기만이 근육을 만든다는 오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3년 서울의대 노년의학센터의 보고서는 이 믿음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만 섭취한 그룹보다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근육량 유지와 혈관 건강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즉, 두부는 근육을 만들 뿐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두부를 만드는 데 쓰이는 간수 염화마그네슘 르프트는 원래 바닷물에서 나옵니다. 이 성분이 두부의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동시에 미네랄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전통 방식으로 만든 두부는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보다 미네랄 함량이 높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전통식 두부를 천연 근육 강화식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학계에서도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보다 근육 합성 효율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반대편에서는 흡수율과 효소 반응을 고려하면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식물성이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단백질은 반드시 꾸준히 그리고 위에 부담 없는 형태로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답은 따뜻하게, 부드럽게입니다. 차갑게 먹으면 위가 긴장해 흡수율이 떨어지고 너무 짜게 조리하면 단백질 구조가 변성됩니다. 미역국처럼 따뜻한 국물에 넣으면 단백질이 완전히 풀리며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일 두부를 먹지만 몸이 여전히 무겁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함께 먹는 음식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두부의 힘을 배가시키는 미역의 비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진짜 근육 회복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역을 피부에 좋은 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출산 후 산모에게 미역국을 권하죠. 하지만 미역의 진짜 힘은 피부가 아니라 근육과 혈액 속에 있습니다. 미역은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려면 단백질뿐 아니라 전해질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세포 속의 칼슘과 마그네슘이 정교하게 교차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마그네슘이 체내에서 급격히 줄어듭니다. 흡수율이 떨어지고 배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이 수축 명령을 받아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 경련, 다리 쥐, 피로감의 원인입니다. 미역에는 100g당 마그네슘이 시금치 14배, 칼슘은 우유의 2배나 들어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효소 반응을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두부가 재료라면 미역은 엔진 오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마그네슘이 없으면 근육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국제영양학회지 Journal of Nutrition 2021에 실린 연구를 보면 마그네슘이 충분할수록 단백질 합성 효율이 20% 이상 향상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반대로 결핍된 사람은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흡수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노인병원에서는 단백질 섭취량보다 마그네슘 섭취량이 근감소증 예방에 더 중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역이 주목받을까요? 미역은 바닷물 속에서 자라며 인체에 필요한 20여 가지 미량 원소를 자연스럽게 흡수합니다. 칼륨, 요오드, 철분, 마그네슘, 아연까지. 이 미네랄들이 혈류를 따라 근육세포로 운반되어 에너지를 만들고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화시켜 기초대사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따뜻하고 활력이 유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독특한 사실 하나. 오래된 어촌 마을에서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먹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단순히 출산 후 회복식이 아니라 어부들이 힘을 유지하기 위한 근육식이었습니다. 80세 노인이 지금도 미역국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 의학적으로 완벽히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미역을 짜게 끓이거나 인스턴트 제품으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네랄이 절반 이상 손실됩니다. 실제로 미역을 15분 이상 끓이면 마그네슘이 42% 줄어든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짧고 부드럽게 끓이는 것입니다. 끓는 물에 3, 4분만 데쳐내면 충분합니다. 학계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해조류의 요오드가 과다하면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적정량의 미역 섭취는 오히려 호르몬 균형을 회복시킨다고 말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루 한 그릇 적당한 간으로 먹는다면 이보다 좋은 근육 보조식은 없습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매일 단백질을 챙기지만 미네랄은 챙기고 있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지금의 근육 피로는 단백질 부족이 아니라 미네랄 결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두부와 미역을 함께 먹을 때 몸속에서 어떤 시너지가 일어나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붙잡히는 놀라운 과정이 시작됩니다. 두부와 미역국을 함께 먹는다는 건 단순히 영양을 더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두 재료가 만나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단백질 대사 과정 전체를 완성시킵니다. 이건 마치 두 개의 악기가 만나 하나의 완벽한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두부는 단백질이라는 연료를, 미역은 마그네슘이라는 점화 장치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 몸속의 근육 합성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조합의 시너지를 입증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부산의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진은 65세 이상 노인 8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식이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매일 아침 두부, 미역국 한 그릇을 섭취했고 두 번째 그룹은 동일한 열량의 일반 반찬을 먹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7.4% 증가, 보행 속도는 15% 빨라졌습니다. 혈중 단백질 지표, 알부민과 마그네슘 농도 역시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 현상은 생화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야 근육으로 합성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효소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죠. 미역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이 효소를 활성화시켜 아미노산이 더 빠르게 근육세포로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해 미역이 두부의 단백질을 근육으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미역 속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대사를 촉진해 기초 대사율을 높이고 근육 회복 속도를 배가시킵니다. 덕분에 식후 피로감이 줄고 천이 올라가며 몸이 가볍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두부 미역국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의 천이 평균 0.3도 상승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대사 활성화의 신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조합이 단백질 외의 영양 균형도 자연스럽게 맞춰준다는 겁니다. 두부에는 칼륨이 부족하지만 미역에는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반대로 미역에는 철분이 적지만 두부의 철분이 이를 보완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며 근육, 혈관, 간 기능까지 함께 보호하는 완벽한 균형식이 됩니다. 이 시너지를 시각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두부의 단백질, 입자가 혈관을 타고 이동할 때 미역의 미네랄이 그 옆에서 문을 열어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두부 단독보다 두부 미역국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두부 단독 섭취 대비 근육 단백질 합성 효율이 1.8배 높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조합을 식물성 해조류, 융합단백질 식이요법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토후 와카메 루틴이라는 이름으로 노년층 단백질 회복 프로그램에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는 고령자에게 가장 소화가 쉽고 효율적인 조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조합에 소금을 많이 넣거나 간장을 과하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그네슘의 흡수율이 떨어지고 단백질 변성이 발생합니다. 싱겁고 따뜻하게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금 대신 다시마 육수나 멸치 육수를 활용하면 미네랄 흡수율이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두부는 근육의 재료이고 미역은 근육의 설계사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단백질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 하루 단 한 그릇의 두부 미역국이 실제로 근육을 되살리는 과정, 그 놀라운 변화를 생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침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두부, 미역국 한 그릇. 단순한 식사 같지만 몸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릇 하나의 양이 하루를 바꾸고 꾸준히 반복하면 한 달 만에 몸의 중심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요즘 다리에 힘이 다시 붙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집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근육의 대사, 회로가 깨어난 결과입니다. 인체는 단백질을 먹으면 즉시 근육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먼저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고 그중 일부를 간에서 처리한 뒤 남은 것만이 근육세포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과정이 느려지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미역국의 미네랄이 개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마그네슘과 요오드가 간에 단백질 대사 효소를 자극해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가는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서울아산병원의 2022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부 미역국을 6주간 매일 섭취한 5세 이상 그룹은 단백질 합성 지표 MPS가 32%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근력 테스트에서도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죠. 특히 계단 오르기 속도가 평균 18% 빨라졌고 넘어짐 위험 지수도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번의 많이보다 매일 꾸준히 아닙니다. 근육은 한 번의 과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일정한 양의 단백질이 들어올 때 몸은 그 신호를 기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두부 미역국은 아침 식사로 가장 적합합니다.
밤새 단백질이 소모된 상태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국물은 위를 깨우고 근육에 첫 연료를 공급합니다. 이 조합이 또 하나 특별한 이유는 혈당 안정 효과입니다. 단백질과 미네랄이 함께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피로감이 줄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일본의 나가사키대 연구에서는 두부 미역국을 아침에 먹은 그룹이 점심까지 에너지 대사율이 평균 12% 높게 유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역의 점액질 성분인 알긴산은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혈관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근육을 키우면서 동시에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매우 드문 식사법입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기죠. 그럼 하루에 어느 정도 먹어야 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두부 반 모 약 150g와 미역 한 줌, 약 10을 마른 기준. 여기에 가는 최소화하고 들기름 한 숟갈을 넣어주세요. 들기름의 오메가3가 단백질 합성을 돕고 미역의 마그네슘과 함께 근육 회복을 가속화합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침마다 두부 미역국만 먹었죠. 그런데 3주쯤 지나니 허벅지가 단단해졌어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기억을 되찾은 겁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이 다시 열리고 그 길을 매일 반복해서 닦아주는 것이 바로 이 한 그릇의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에도 같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끓는 냄비 속에서 두부가 부드럽게 떠오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몸이 새 근육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에 대해 가지고 있는 3가지 큰 오해를 짚어보겠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어떻게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지를 알게 되면 왜 두부 미역국이 그렇게 중요한지 더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기, 계란, 단백질 보충제를 과하게 섭취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이런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오히려 근육이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백질 섭취에 대한 3가지 오해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단백질은 고기에서만 얻을 수 있다. 는 생각입니다. 이건 오래된 편견입니다. 물론 고기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노년기에는 위산과 효소 분비가 줄어들어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어르신 중 40%는 고기 단백질의 절반 이상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남은 단백질은 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독성 물질로 변해 피로감과 간 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 두부, 콩, 귀리 같은 음식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두부 미역국이 특히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근육이 생긴다. 는 믿음입니다. 시중의 단백질 보충제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령자는 흡수율이 다릅니다. 단백질 분말은 소화효소 없이 위에 들어가면 오히려 가스를 만들고 장에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대한영양학회 조사에서 단백질 보충제를 매일 섭취한 60세 이상 남성의 35%가 복부 팽만과 변비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근육이 늘기는커녕 위장 기능이 약해져 식사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죠. 세 번째 오해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효율적이다. 는 생각입니다. 근육 합성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단백질이 들어올 때 가장 잘 일어납니다. 하루 3끼로 나눠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남은 단백질은 에너지로 소비되거나 배출됩니다. 즉, 낭비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두부 미역국으로 15개 단백질을 섭취하고 점심엔 생선, 저녁엔 달걀 1개만 추가해도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채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만 먹어야 힘이 생긴다는 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노화 연구에서는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많은 노인일수록 근감소증 발병률이 27%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근육은 고기에서가 아니라 흡수되는 단백질에서 만들어진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식물성 단백질은 류신 함량이 적어 근육 합성 효율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신 연구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에 마그네슘이 함께 있을 경우 효율이 동물성과 비슷하거나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두부 미역국이 과학적으로 완벽한 이유입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미역의 마그네슘이 만나면 근육 합성의 효소가 완전히 활성화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단백질을 챙기고 계신가요? 고기 위주인가요? 아니면 식물성인가요? 만약 고기 중심이라면 몸은 이미 과부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양보다 질, 그리고 흡수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 단백질은 고기뿐 아니라 식물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2. 보충제보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3. 하루 3번 일정하게 나눠 먹어야 한다. 이 3가지 원칙만 지켜도 근육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 끼, 두부 미역국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조리의 함정과 단백질을 망치는 잘못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을 잘못 조리하면 영양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그 치명적인 실수를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재료만 쓰면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조리법이 잘못되면 영양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병원 식단을 설계할 때도 재료보다 중요한 건 조리 온도와 조리 시간입니다. 두부와 미역은 특히 섬세한 재료입니다. 잘못 다루면 단백질과 미네랄이 변형되어 몸이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두부를 너무 오래 끓이거나 튀기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70도 이상에서 구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두부조림이나 두부전처럼 오래 가열하면 단백질이 응고되어 소화효소가 붙지 못합니다. 겉은 부드러워 보여도 몸 안에서는 돌덩이 단백질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두부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는 방식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은 그대로 유지되고 표면에 불필요한 유분이 제거되어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미역을 너무 오래 끓이는 것입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칼륨, 요오드는 열과 염분에 매우 민감합니다. 10분 이상 끓이거나 소금을 많이 넣으면 40열 60%가 손실됩니다. 실험에 따르면 미역국을 3분만 끓였을 때 마그네슘 보존율이 92%였지만 15분 이상 끓이면 18%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다시마 육수 대신 조미료를 사용하면 미네랄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미역국의 핵심은 짧고 부드럽게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미역을 넣고 색이 선명한 초록빛으로 변하면 불을 끄세요. 그것이 완벽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간을 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백질과 미네랄은 나트륨과 만나면 결합 구조가 달라져 처해로 배출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짠 음식은 신장에 부담을 주어 단백질 대사 노폐물, 요산-2 쌓이게 만듭니다. 특히 두부 미역국을 건강식으로 먹으려면 싱거운 맛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져도 3일만 지나면
미역의 단맛이 입에 익숙해지고 두부의 고소함이 살아납니다. 병원에서 근감소증 환자에게 두부 미역국을 처방할 때 간은 반드시 소금 한 꼬집 이하로 제한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기름의 선택입니다. 일부는 참기름을 넣어 향을 내지만 고온에서 산화되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들기름이나 카놀라유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을 한 티스푼 정도 넣으면 근육 회복을 돕는 항산화 작용이 강화됩니다. 이 차이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이 모든 조리법의 공통된 핵심은 부드럽게, 짧게, 적당히 입니다. 이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단백질은 부드럽게, 미역은 짧게, 간은 적당히. 이 원칙만 지켜도 두부와 미역은 본래의 영양을 잃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 효고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조리 방법을 바꾼 것만으로 단백질 흡수율이 15%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조리의 과학이 건강의 결과를 결정하는 셈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조리를 잘못하지 않아도 근육이 약해지는 사람들은 왜 있을까? 그 답은 조리법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습관이 그 효과를 무너뜨립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근육을 망치는 3가지 식습관과 그로 인해 생기는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경고를 들은 후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습관 하나면 그 모든 노력이 무너집니다. 병원에서 근감소증 환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을 열심히 챙기고 영양제를 꾸준히 먹는데도 근육이 계속 줄어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식습관이 근육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은 짜게 먹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 기준의 2배에 달합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체내 수분이 불균형해지고 근육세포가 탈수됩니다. 근육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줄면 단백질 합성 효소가 작동하지 못하고 근육이 마른 나무처럼 약해집니다. 실제로 서울 성모병원 연구팀은 나트륨 섭취량이 많은 노인일수록 근육량이 평균 8%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단 음식을 자주 먹는 것입니다. 단당류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킵니다. 인슐린이 너무 높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쉽게 말해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단백질이 길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과자, 케이크, 단 음료뿐 아니라 식사 후 먹는 달콤한 커피 한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속의 설탕이 단백질 대사를 방해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카페인 과다 섭취입니다. 카페인은 적당히 마시면 순환을 돕지만 하루 3잔 이상 마시면 체내 마그네슘을 배출시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므로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피로가 쉽게 나타납니다. 커피를 마시면 몸이 개운하다고 느껴도 장기적으로는 근육을 소모시키는 셈입니다. 특히 빈속에 마시는 커피는 단백질 분해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근육 합성을 억제합니다. 이 3가지 습관의 공통점은 근육에 필요한 수분과 미네랄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짠 음식은 물을, 단 음식은 효소를, 커피는 미네랄을 빼앗습니다. 결국 아무리 단백질을 잘 먹어도 근육은 그 기반을 잃습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고기와 달걀을 챙겨 먹었지만 여전히 몸이 무겁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식단을 분석해보니 하루에 커피를 5잔, 간장으로 조리한 반찬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했지만 근육을 지탱할 미네랄과 수분이 모두 고갈된 상태였던 겁니다.
2달간 짠 음식과 커피를 줄이고 두부 미역국으로 식단을 바꾼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혈압이 내려가며 근육 피로도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외 여러 논문에서 같은 결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대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짠 음식과 단 음식을 동시에 즐기는 노인은 근감소증 위험이 2.3배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싱겁고 단백질 중심의 식습관을 유지한 그룹은 근육 손실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식탁은 근육을 키우는 식탁인가, 파괴하는 식탁인가? 하루 3번의 식사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몸이 보내는 근육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 미역국이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이미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몸의 SOS 사인을 직접 점검해 보겠습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면 큰 변화가 뒤따릅니다. 근육은 조용히 약해집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단번에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매일 아주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노화를 늦추고 놓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못 걷는 몸이 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다는 느낌입니다. 근육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으면 밤사이 근섬유가 굳어 아침에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야간 근육 경직기라 부릅니다. 두부 미역국의 단백질과 마그네슘은 이 경직을 풀어주어 아침 몸의 무게를 줄여줍니다. 한 73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돌덩이 같았어요. 그녀는 2달간 매일 아침 두부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 기상 시간이 빨라지고 몸이 가볍다는 말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앉았다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허벅지 근육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대퇴사두근은 몸 전체 근육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부위부터 급격히 약해지는데 두부 미역국의 아미노산 조합은 이 근육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일본 오사카 의대 실험에서 60세 이상 노인에게 8주간 두부 미역국을 매일 제공한 결과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가 평균 24% 향상되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이젠 다리에 힘이 돈다는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식사 후 쉽게 졸리거나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근육이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해 에너지를 관리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약해지면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이때 단백질 흡수력이 떨어져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과 미역의 미네랄은 이 에너지 흐름을 복원시켜줍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것입니다. 이는 근육 속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미역은 천연 마그네슘이 풍부해 이 문제를 바로잡습니다. 매일 미역국을 먹은 후 다리의 쥐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단백질보다 미네랄의 균형이 먼저 회복되어야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마지막 신호는 걸을 때 몸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육 불균형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양쪽 다리 힘의 차이가 커지면 낙상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낙상은 노령이 사망률을 크게 높이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단백질 보충과 균형 잡힌 미네랄 섭취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식단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약을 바꾸는 것보다 식탁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부 미역국은 약이 아니라 몸을 다시 작동시키는 연료입니다. 꾸준히 먹는다면 한 달 안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던집니다. 당신의 몸은 오늘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의 불편함이 단순한 피로인지, 근육의 경고인지 구분하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신호를 바로잡을 때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한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통해 두부 미역국이 어떻게 삶을 바꿔놓았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 병원에 한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70세, 이름은 김정수 씨. 그는 계단 오르기를 포기한 지 3년이 되었고 혼자 시장을 다니는 일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다리를 끌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붙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의 눈빛은 절망보다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중 단백질 수치가 정상보다 낮았고 마그네슘 수치 역시 부족했습니다. 그에게 약 대신 한 장의 식단표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두부 미역국 한 그릇.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걸로 나아질까요? 하지만 김 씨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두부 반모, 마른 미역 한 줌, 소금은 한 꼬집 이하. 매일 아침 식탁에 김이 나는 미역국을 올렸습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덜 힘들다고 했습니다. 셋째 주 집 앞 편의점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허벅지에 조금씩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 달 후, 그는 병원에 올 때 지팡이를 두고 왔습니다. 우리가 놀란 건 단지 걸음걸이가 아니라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고 말투가 힘이 써졌습니다. 체성분 검사를 다시 해보니 근육량이 8% 증가했고 체지방이 4% 감소했습니다. 약이나 보충제 없이 오직 두부 미역국으로만 이룬 변화였습니다. 김 씨의 사례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환자들 중에도 한 달 만에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회복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공통점은 단 하나.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두부 미역국을 먹었다는 것. 몸은 규칙을 기억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음식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대사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이 이야기를 학교에서 발표했을 때 한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왜 하필 두부 미역국입니까? 다른 음식도 많은데. 그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회복의 의식입니다. 한 그릇에 따뜻한 국이 몸의 기억을 되살리고 하루의 균형을 바로잡습니다. 또 다른 환자, 68세 여성 이모 씨는 관절 통증 때문에 운동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두부 미역국을 꾸준히 섭취한 뒤 관절이 덜 붓고 움직임이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근육이 강화되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의 저장소가 아니라 몸 전체를 지탱하는 구조물입니다. 김정수 씨는 6개월이 지난 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엔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지금은 하루가 아깝습니다. 움직이고 싶어요.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두부 미역국을 끓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동네 어르신들에게 나누며 이렇게 말합니다. 비싼 약보다 꾸준한 한 그릇이 낫습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는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근육은 늙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잊혀졌던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두부와 미역은 그 기억을 다시 깨우는 열쇠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근육이 단순히 힘이 아니라
삶의 질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어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회복되는 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그릇의 따뜻한 국이 어떻게 생명력을 되돌려주는지 마지막 정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근육을 살리는 힘은 병원 안이 아니라 식탁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약은 증상을 멈추지만 음식은 몸을 다시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두부와 미역국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무엇을 끊느냐보다 무엇을 매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식탁에서 꾸준히 반복되는 음식 하나가 근육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를 공급하고 미역의 미네랄은 그 재료가 제자리를 찾게 만듭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영양식이 아니라 몸이 다시 자신을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음식만으로 정말 근육이 되살아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그 음식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소화가 어렵거나 자극이 강한 음식은 아무리 좋은 성분을 담고 있어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부 미역국은 위에 부담이 없고 체내 효소와 자연스럽게 맞물립니다. 그 결과 섭취한 단백질이 낭비되지 않고 근육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먹는 법입니다. 두부 미역국은 단독으로도 좋지만 밥과 곁들일 때 더욱 안정적입니다. 탄수화물이 적당히 들어오면 인슐린이 단백질 운반을 돕기 때문입니다. 현미 반 공기, 두부 미역국 한 그릇. 이 두 가지면 완벽한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계절나물 한 접시만 추가하면 영양은 병원식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 미역국에 단백질 흡수를 돕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파프리카, 브로콜리, 귤 한쪽만으로도 단백질 대사가 빨라집니다. 몸속에서는 두부의 아미노산과 미역의 미네랄이 결합하고 비타민C가 그 반응을 점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 식탁은 내게 약이 되었는가? 짠 반찬, 단 간식, 빈속의 커피 대신 따뜻한 국 한 그릇이 근육을 지키는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거창한 습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단순한 변화가 가장 큰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 몸은 늘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단지 쉬고 있을 뿐입니다. 그 잠든 세포들을 깨우는 방법은 고단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올바른 식사입니다. 두부 미역국 한 그릇은 그 시작의 상징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모두 정리하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몸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바로 결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습관을 바꾸는 첫걸음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아침 식탁 위에 한 그릇, 두부 미역국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미역의 미네랄은 그 근육을 살립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몸은 다시 균형을 되찾습니다. 힘이 없던 다리가 단단해지고 아침의 피로가 줄어들며 계단이 다시 가능한 길로 바뀝니다. 이건 단지 영양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제 늦었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단백질이 들어오고 몸이 따뜻해지고 움직이려는 의지가 생길 때마다 근육은 즉시 반응합니다. 그건 70세도, 80세도, 90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깨우는 건 약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두부 한 모를 자르고 미역 한 줌을 물에 담그세요. 그 순간부터 몸은 이미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몸을 다시 돌보고 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세포에 전달되는 신호입니다. 몸은 그 말을 듣고 반응합니다. 다음 날 조금 덜 피곤하고 조금 더 가볍고 그 다음 주엔 조금 더 힘이 붙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느리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식탁을 바꾸면 근육이 바뀌고 근육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배우고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